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엔비디아의 2025회년도 2분기 실적 분석입니다. 네, 요즘 기술업계, 특히 그 AI 분야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예,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거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좀 명확히 짚어보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2분기 매출 467억 달러. 와, 이게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예요. 56%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264억 달러. 무려 59%나 급증했어요. 정말 엄청난 성장세인데 이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숫자들은 그냥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폭발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이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인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이 부분 매출만 411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90%에 육박해요. 90%? 와. 이건 단순히 칩이 잘 팔린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막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가 AI 데이터 센터라니 정말 AI에 대한 집중도가 뭐랄까 대단하네요. 그중서도 특히 주목받는 게 그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블랙웰 시리즈의 성공적인 대위죠. 발표에 따르면 블랙웰 관련 매출만 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270억 달러요? 블랙웰만으로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벌써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젠슨 황 CEO의 발언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블랙웰을 세계가 기다려온 AI 플랫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5년 안에 AI 인프라 시장 규모가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죠. 3조, 4조 달러라. 아니, 이게 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현실적인 예측일까요? 아니면 그냥 CEO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글쎄요. 물론 CEO의 발언에는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그냥 허황된 수치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예측 배경에는요. AI 기술이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으킬 그 변혁의 규모,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변혁의 규모. 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가 아니죠. AI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뭐랄까 비유하자면 AI 공장의 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공장의 설비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 자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실제 적용 사례도 언급되지 않았나요? 오픈 AI가 최근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그 GPT-OS의 학습에 엔비디아 시스템이 쓰였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픈AI의 GPT-OS, 그러니까 오픈AI가 공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엔비디아의 GB20, NVL72 시스템, 이게 뭐냐면 대규모 AI 모델 학습을 위한 최신 통합 시스템인데 이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좀 강조됐죠. 그 최신 시스템이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사양 발표가 아니에요. 현재 가장 진보한 AI 모델 개발의 최전선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뭐랄까, 엔비디아 없이는 최첨단 AI 개발이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딱 던지는 겁니다. 아하. 이건 엔비디아의 기술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자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야, 기술력, 시장 지배력,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정말 거침없는 질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성장세 이면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이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고요. 또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공공기관 같은 데서 외국산 칩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카드가 있었죠. 네. 그 중국 시장 맞춤형으로 규제를 피해서 설계했다는 H20 칩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쏙 좋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H20 칩은 시장에서 거의 판매되지 못했고요. 결국엔 생산 중단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생산 중단이요? 아예? 네, 이건 엔비디아에게는 상당히 좀 뼈아픈 결과입니다.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서 개발한 제품인데 이게 지정학적 장벽하고 시장의 외면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셈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매출 손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춤형 칩까지 개발했는데 판매가 안 되고 생산 중단이라니 확실히 좀 충격적이네요. 이게 엔비디아의 전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질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 중 하나이고 AI 분야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죠. 이곳에서의 사업 차질은 단기적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라는 아주 강한 순풍을 타고 항해 중이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무게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스스로도 이 리스크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음 3분기 매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그 예상치가 540억 달러인데 여기에 중국 시장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결정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40억 달러라는 전망치 자체는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이지만 중국 매출을 제외했다는 것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불확실성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엔비디아라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확장을 좀 보류하거나 어쩌면 최악의 경우 상당 부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엄청난 성장과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당신에게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우선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서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신규 아키텍처인 블랙웰의 성공적인 출발, 이게 아주 인상적이고 또 CEO의 장밋빛 미래 전망도 기대감을 더하고요. 네,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중국 리스크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여파로 중국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고 이는 엔비디아의 성장 가도에 분명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암초, 즉 중국 리스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 위의 서핑과 숨겨진 암초. 정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나 시장 지배력은 분명하지만 이 외부 환경 변수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변수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기회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예측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이처럼 AI 기술 혁신의 눈부신 성과, 그리고 또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현재 기술 산업의 중요한 단면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강력한 AI 엔진이 과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제약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압도적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정학적 한계가 결국 엔비디아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엔비디아와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얻으신 통찰이 당신의 생각과 탐구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